남강댐 일원의 관광지 운영과 목재 친화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영주시와 동두천시 관계자들이 잇따라 진주시를 찾았습니다. 진주시 역시 이들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시정에 적용하는 등 상호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와 발전 전략을 설명하는 시민교육이 열렸습니다.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관련법 논의는 지연됐지만 입지가 확정된 사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서부 경남에서 또 마약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일당이 있다는 정보를 해경이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체포했는데 이들의 은신처에선 필로폰과 펜타닐 등 마약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청과 함양 등 지리산 권역을 넘어 찬반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경방송이 인터넷신문 투데이 서경을 창간했습니다. 투데이 서경은 지역방송 채널 8번과 유튜브 서경방송 뉴스 등 다양한 SNS 채널의 콘텐츠들이 결합한 종합정보 플랫폼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온라인 소통 창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서부 경남에서 또 마약 사범이 검거됐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일당이 있다는 정보를 해경이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체포한 건데요. 이들의 은신처에서는 필로폰과 펜타닐 등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가방과 비닐봉투 등을 샅샅이 뒤지는 사람들. 테이블 위에는 일회용 주사기와 정체를 알기 어려운 약품도 놓여 있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마약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마약 판매책 40대 A씨 등 4명의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현장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압수수색 결과 필로폰과 펜타닐 등 마약류 증거물을 입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펜타닐 사범이 해경에 검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진주에 있는 중간책 B씨와 C씨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이들 중간책은 모텔 등에 은신하며 마약을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에 검거되고 있는 마약 사범은 최근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018년 검거된 마약 사범은 80명 정도, 이듬해인 2019년에는 160여 명으로 2배 넘게 늘었고 매년 290명에서 300명 정도가 검거되고 있습니다. 사천해경은 중간책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판매자 A씨와 투약자 D씨, E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외국인 수산업 종사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도피 중인 중간책 C씨에 대한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산청과 함양에서 관련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엔 이 사업에 대한 논쟁이 지리산권 지역을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조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산청군과 함양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개 질의서를 전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달 가슴곰부터 시작해서 많은 멸종위기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1177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800억이 넘는 군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관심을 갖는 건 산청과 함양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경남도 의회에선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도가 나서서 산청과 함양을 중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두 지자체가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싸우기만 한다면 지역 간 갈등만 커질 뿐 사업 자체는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힘을 보탠 겁니다. 지금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의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함양과 산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경남, 더 나아가 우리나라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한편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다시 불을 붙인 계기가 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열린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여전했다는 점을 두고 봤을 때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갈등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CS 조서입니다. 영주시와 동두천시에서 온 손님들이 진주를 찾았습니다. 진주시가 추진 중인 사업을 벤치마킹해 각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동반 성장도 기대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가을이 내린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찾은 경북 영주시 공무원 20여 명. 박남서 시장을 비롯한 영주시 관계자들은 월화산 숲속의 진주 곳곳을 둘러보고 체험하며 진주시의 정원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영주시는 난강댐 일원의 진양호 전망대와 동물원, 우드랜드 등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8월 준공 승인이 난 영주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댐 주변 관광지 벤치마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난강댐과 진양호, 그다음에 여기 숲속의 진주 등등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러 왔습니다. 이 진양호에 되어 있는 관광 여러 가지 시설, 그다음에 어디 촉성루를 갔는데 야경에 대한 조명 시설 이런 것들을 댐 주변 관광지 부분에선 진주시가 선진지로서 역할을 했지만 진주시 역시 영주시를 벤치마킹해 지역의 제도를 안착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진주시는 국내 최초로 영주시가 선보였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가져왔는데 실제 물빛나루 쉼터와 가오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내 40여 개의 시설을 조성하는 데 이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어떤 그런 교류를 계속 이어나가서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어떤 발전된 사례를 배워나가는 그런 좋은 사례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진주에선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26일 동두천시는 목재 친화도시 구현 우수 사례와 비전을 확인하기 위해 진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타 지역 선진 제도와 정책을 지역에 녹여내려는 지자체 간 벤치마킹 시도들. 보다 나은 지역 만들기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상호 교류를 통해 두 지역의 동반 성장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사천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와 발전 전략을 사명하는 시민 교육이 열렸습니다. 국내 우주항공 산업이 직면한 위기와 돌파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이어졌는데요. 김현준 기자가 핵심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장기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고용의 질을 높일 수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는 우주항공산업.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2045년까지 추진할 10대 주력 산업으로 지정해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사천에서 그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 전략을 세우는 시민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김민석 항우엽 부회장은 우주항공산업 선두국가들이 까다로운 인증 체계를 만들며 항공기 완제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국내는 부품 제조로 산업이 국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완제기 업체의 원가 절감 압박과 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3만 5천 불쯤 돼 있고 조만간 4만 불, 5년 이내에 4만 불이 되면 임금비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선진국이랑. 그러면 이 원청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주는 게 아니고 동남아나. 돌파구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른바 AAM 산업을 제안했습니다. 2035년까지 국내에서만 400만 대가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준비만 잘해놓으면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량 생산이 필요한 점을 들며 관련 업체가 많은 사천이 거점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발하는 것은 이제 정부와 하는 뭐 일부 큰 기업에서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생산하는 것은 주력이 사천이고 조력이 울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 생태계가 이제 구축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메카는 어디입니까? 우주 개발을 시행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민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가는 비용 절감과 같은 경제 산업적 사고를 기업에 비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리호 방식으로 이제
우주에다가 1kg을 우주에 내보내려면 32,500불이 들어가요. 32,500달러.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엑스스페이스 펠컨 9이라고 하는 로켓이 있는데 이건 1,650불이 들어갑니다. 20배 차이 나는 거죠. 한편 난항을 겪고 있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등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서경방송 지역방송국 개국일에 맞춰 뉴미디어 종합 디지털 신문 투데이 서경이 창간됐습니다. 지역방송 채널 8번과 유튜브 서경방송 뉴스 등 다양한 SNS 채널의 콘텐츠들이 결합한 종합정보 플랫폼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온라인 소통 창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지역의 언론으로 지역 밀착형 방송을 통해 지역의 소식을 전해온 서경방송. 지역방송 채널 8번의 뉴스와 여러 프로그램은 물론 유튜브 서경방송 뉴스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경방송은 기존 TV 시청자는 물론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새로운 종합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선보입니다. 뉴미디어 종합 디지털 신문 투데이 서경은 디지털 뉴스로 지역 이슈를 다루는 투데이 이슈와 서경방송 뉴스, 유튜브 콘텐츠로 채워진 미디어 픽을 전면 배치하고 또 지역 전문가 그룹의 사설 칼럼과 다양한 지역 소식들도 담아낼 예정입니다. 투데이 서경의 창간에 지역에서도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또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준 서경 방송이었습니다. 따박따박하게 시민의 마음을 담고 또한 함께하는 걸음으로 투데이 서경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시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언론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제되지 않는 정보들 또 아니면은 또 부정확한 정보들이 너무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 서경방송 인터넷 신문이 좀 앞서서 정제되고 정확한 어떤 언론의 역할을 해주시면은. 최신 지역 이슈들을 담아 누구나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된 웹사이트는 서경방송의 방송국 개국 기념일인 10월 26일 오픈했습니다. 경남도와 서부경남 6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소식도 맞춤형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창간을 계기로 지역 언론의 한계를 넘어서서 전국적인 언론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KTA를 포함해서 이 혁신도시 공공기관 많은 소식 지역 언론 또 전국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함께 바라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기록이라는 제호를 담은 투데이 서경, 지역방송 채널 8번, 유튜브 서경방송 뉴스와 함께 서부경남 지역 언론으로 지역 동반자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할 계획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서부경남 지역 투자 협약이 잇따라 체결됐습니다. 먼저 진주시가 26일 유망 기업들과 잇따라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MOU를 맺은 주식회사 호사는 알루미늄 금속 소재를 활용한 마감재와 창틀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뿌리 일반 산업단지에 총 12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지역민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 LNG 선박용 초저온 밸브를 개발하는 SNS 밸브는 진주시 일원에 200억 원을 투자하고 30명의 진주 시민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는 항공국가산업단지 제1호 민간기업을 유치했습니다. 26일 서울에서 열린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사천시는 4개 기업과 총 3,4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속 가공유 제조업체인 벽진에너지는 200억 원을 들여 사천시 용현면의 항공국가산단 1,500평 부지에 생산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토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항공국가산단 첫 민간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사천시는 서울의 호텔 관광 숙박업체 터루로부터 3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투자업체는 남일대 리조트 부지에 서부경남 최대 규모의 호텔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복합소재 전문기업 한국하본과 항공기 부품업체 로카디는 각 100억 원을 투자해 항공기 부품 제조 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산청군도 경남도 투자 유치 사명에 참가해 수도권 기업 300여 곳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상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청군은 주식회사 산청 F&B와 6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산청 F&B는 금서면 산창 한방 항로화 일반 산단에 2024년까지 3,960제곱미터 규모의 식품 제조 시설을 조성하고 2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남도 전체적으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11개사와 6,37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54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동경찰서 소속의 현재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하동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지역 파출소 소속의 A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진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를 통해 경찰에 붙잡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진주 농계시장에서 운영됐던 올밤 야시장 행사가 동절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휴장에 들어갑니다. 지난 2022년 문을 연 올밤 야시장은 진주의 유일한 상설 야시장으로 SNS를 통한 입소문을 타고 매주 2천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 색다른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밤 야시장은 오는 28일을 마지막으로 휴장하며 내년 3월부터 다시 운영됩니다. 진주 상공회의소가 26일 제이스퀘어 호텔에서 2024년 대내외 경제 전망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진주 지역 기업체 CEO와 임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선 한상춘 한국경제논설위원이 강사로 나서 전 세계적인 경제 여건에 대한 강의를 펼쳤습니다. 진주 지역 CEO 세미나는 진주 상공회의소 산하 지역경제연구센터가 지난 2010년부터 열고 있는 행사로 지역의 경제와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H가 26일 월화산 숲속의 진주에 조성한 숲길 정원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엔 충무공동 주민자치위와 LH, 진주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작가와 함께하는 정원 관람, 시민 참여 화단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시민들의 정원 문화 체험을 위해 조성된 이번 LH 숲길 정원은 테라스 화단과 계절 화단, 플랜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섭 진주시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2달간 지인의 차를 무상으로 빌려 시의회 출퇴근 등에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5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63만 5천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근 하동중앙중학교에서 전교생이 쓴 시를 엮은 시집이 발간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뒤엔 10년 넘는 시간 동안 부임받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시를 엮어온 한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최하나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까지 낸 학생들의 시집만 해도 10권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수업과 학교 일만 하더라도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시집을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말로 아이들의 시를 엮어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과 시를 보면서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를 짓다 보면 행간의 의미, 시어를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이해를 더 잘했습니다. 네. 전교생이 시화전을 해보며 아이들과 보는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모두가 감동했던 경험도 정말 좋았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조금 못하는 학생도 시에서는 전부 평등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학교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시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다라는 말이 정말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시를 쓰면서 실제 아이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인성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시쓰기는 관찰력이 높아집니다. 네. 시는 자기가 관찰하고 느낀 바를 그 순간 마음속으로 그림 그릴 때 손이 가는 대로 그리는 것처럼 글이 가는 대로 표현이 되어 자신의 마음이 표출되고 주변의 사물부터 넓은 세상까지 시사적인 문제도 살펴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국어 시험 문제, 입시, 면접, 논술에서도 무언가를 집중하고 생각하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시쓰기 교육도 비판적인 시각과 창의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어 보고 느끼고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이 시쓰기가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것 같은데요. 이 시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꿈을 찾는 학생들도 있었습니까? 네, 시를 쓰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전국 문예대에서 입상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동안 놓치고 있던 문학에 대한 생각을 꿈으로 실천하여 대학의 문학과 관련된 과를 가려고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실제 시인으로 등단해서 활동하고 있는 제자로는 김준호 시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집을 내는 걸 알고는 아이들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꾸준히 시집을 출간할 계획이시죠? 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여러 교직원분들이 모두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 저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시집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를 쓰고 모을 시간이 좀 부족하고 제가 작업할 시간도 여유가 없긴 하지만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힘을 내어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또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올가을 단풍은 예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맑고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9도, 남해 1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는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세종 7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5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42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가는 배는 오후 2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도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